노동법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대법원 판례죠. 93-26496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징계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판례가 그 이중 징계 금지 원칙, 또 징계 절차, 그리고 해고 효력 다투는 중에 다른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시험 단골 쟁점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. 오늘 확실히 정리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. 첫 번째,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회사가 해고 같은 징계를 했는데 뭔가 절차가 잘못됐네. 이걸 스스로 알았을 때요. 이걸 취소하고 다시 징계하는 거 괜찮을까요? 이게 그 이중징계 아니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. 아, 네. 바로 그 부분인데요. 이 판례에서 중요한 건 사용자가 스스로 이거 절차가 문제 있었네. 혹은 뭐 징계 사유를 잘못 봤네. 아니면 징계 수위가 너무 과했네. 이런 잘못을 인정한 경우예요. 사용자가 스스로 인정한 경우요? 네.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잘못된 징계 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취소할 수 있다. 그럼 그걸로 그냥 끝인가요? 아니면 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건가요? 그게 포인트인데요. 일단 그 잘못된 징계 해고가 취소되면요. 이게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져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고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. 아하, 해고 무효 판결 확정된 거랑 같은 상태가 된다? 그렇죠. 법적으로는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같은 사유든 뭐 다른 정당한 사유든 이걸 근거로 이번에는 제대로 적법한 절차를 잘 지켜서 다시 징계하는 거는 괜찮다는 입장입니다. 아, 그럼 이중징계가 아니군요. 네, 이건 이미 효력을 잃은 그 잘못된 징계를 바로 잡는 과정이지 뭐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처벌하는 이중징계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본 거죠.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잘못된 징계의 시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. 그렇군요. 절차 하자를 스스로 고칠 기회를 준다는 건데, 그럼 그 징계 절차에서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진술 기회, 이거는 꼭 줘야 하나요? 만약에 안 주면 그냥 바로 무효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. 네, 이 판례가 그 부분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. 회사 취업 규칙이나 뭐 단체협약 같은 데 있잖아요. 거기에 징계받을 사람한테 와서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. 이런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요. 규정이 없다면요? 네, 규정이 없다면 설령 진술 기회를 안 줬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그 징계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봤어요. 와, 이건 진짜 좀 의외인데요. 그럼 규정에 딱 써 있어야만 필수적인 거네요. 네, 이 판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실 때 징계 절차 정당성 물어보면 그 회사 규정에 진술 기회 보장 조항이 있나 없나 이걸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. 네,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. 규정 확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지켜야 하고요. 없으면 진술 기회 안 줬다는 것만으로는 결정적 하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쟁점인데요. 이건 상황이 좀 복잡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. 어떤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어요.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이 해고 무효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중이에요. 그런데 그 와중에 회사에서 파업 같은 쟁의 행위가 벌어진 거죠. 이 근로자가 여기에 참여했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법원은 해고 효력을 다투는 중이라고 해도 이 근로자가 뭐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주체가 될 수 없는 완전 제3자는 아니라고 봤어요. 아, 제3자는 아니다. 네, 그러니까 해고 효력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로자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뭐랄까 잠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본 거죠. 그래서 쟁의행위 참여 자체는 가능하다. 이게 법원의 입장입니다. 아, 참여는 가능하다. 근데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? 책임질 일은 전혀 없어요? 아니요, 그건 아니죠.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. 참여할 자격이 있더라도 그 쟁의행위 자체가 적법했느냐가 중요해요. 만약에 그 쟁의행위가 목적이나 절차, 수단 같은 면에서 법을 어긴 소위 불법 쟁의행위였다면요. 불법 쟁의 행위였다며? 네, 그럼 해고 효력을 다투는 중이라도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겁니다. 민사든 형사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원래 해고가 이거 잘못된 해고였네 하고 무효가 되잖아요. 그래서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참여했던 그 불법 쟁의 행위를 이유로
회사가 새로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어요. 아, 그러니까 근로자 지위는 유지되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다. 이 말씀이시군요. 정확합니다. 그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줄 수 있습니다. 이야, 오늘 보니 93-26498 판례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 내용이 꽉 차 있네요. 정리해보면 첫째, 잘못된 징계는 회사가 스스로 취소하고 적법하게 다시 할 수 있다. 이건 이중징계 아니다. 둘째, 진술기의 보장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필수 절차다. 셋째, 해고 다투는 중이라도 불법 쟁의 행위에 가담하면 나중에 책임, 심지어 새로운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.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이중징계 금지 원칙의 예외 조건, 또 절차 정당성 판단 기준, 그리고 해고 중인 근로자와 책임 사이의 그 묘한 지점들, 이게 좀 헷갈리기 쉽거든요. 이번 기회에 판례 논리를 명확하게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이건 시험을 넘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. 이렇게 사용자가 징계를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실제 노사관계 현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이게 뭐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오늘 내용이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.